안녕하세요. 신동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사일도 잘 고르면 대이득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사를 할 때 보통 입사가 결정돼서 날짜가 딱 정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퇴사일이나 퇴사월을 결정할 수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퇴사할 때 이게 요일을 선택을 하실 때는 금요일보다는 월요일, 화요일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날 퇴사를 하게 되면 일요일날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거든요. 그러면 주휴수당 유급으로 받게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퇴사하면 그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임금에 있어서 조금 월요일을 퇴사하는 것보다는 손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지나고 주말 지나고 월요일 하루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일요일 유급 휴일을 받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보다는 월요일, 화요일을 퇴사하는 게 유리하실 수 있고요. 또 보통 일반 회사에서 임금을 계산할 때 중도 퇴사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퇴사일이 15일이 금요일이라고 하시면 30분의 15 이렇게 해서 임금의 절반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8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30분의 18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한 일수를 빼더라도 이틀의 추가 임금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할 계산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퇴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일할 계산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일을 선택하실 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때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퇴직월은 퇴직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월을 선택을 하실 때는 2월이 낀 달이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1월, 2월, 3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이유는 퇴직금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분모에는 퇴직하는 달 이전 3개월의 일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월은 28일이기 때문에 분모가 제일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무 기간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평균 임금이 큰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1년, 2년은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는데 내가 10년을 일했다 이러면 퇴직금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 낀 달에 퇴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2월, 3월, 4월 더하면 89일이고요. 7월, 8월, 9월 퇴사하게 되면 92일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89에서 92일까지 사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시다 그러면 연초에 2월을 포함한 달로 계산이 되는 퇴직월을 선택을 하시면 좀 퇴직금에 있어서는 유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통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설날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보통 연말 연초에 그런 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2월이나 3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은 아무래도 2월을 낀 연초에 퇴직을 하는 게 퇴직금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차수당인데요. 연차수당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미만자는 매월 한 개씩 생기고 1년이 되는 시점을 딱 채우면 15개가 발생을 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발생된 15일을 못 쓰고 퇴사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수당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회사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입사일보다는 퇴사일이 뒤에 있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내가 6월 5일 날 입사를 했다. 그러면 6월 5일 이후 6월 7일, 6월 8일 날 퇴직을 하게 되면 6월 5일 날 연차휴가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럼 부여된 상태에서 쓰지 못하고 퇴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된 연차, 예를 들어서 17일이 발생됐다, 18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18일을 다 퇴직금과 더불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일보다는 퇴사일이 뒤에 있는 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6월 5일날 입사일이 6월 5일이신데 5월 말일날 퇴사하시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쓰다가 퇴사하는 게 되거든요. 꽤 많은 일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퇴직일을 결정하실 때는 입사일보다는 퇴직일이 좀 뒤에 있는 게 입사연도 기준으로는 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연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연도는 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퇴사를 하실 때도 연말보다는 연초에 퇴사를 하시면 1월 1일 날 발생된 휴가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퇴사일을 결정하실 때 뭐 이거 가지고 결정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퇴사일을 결정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뭐 작게나마 또는 뭐 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